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 당뇨 걸리게 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 쉽게 할 수 있는 7가지의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밥 먹고 졸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이 SOS를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혈당 관리가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특별하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주로는 졸린 증상이나 아니면 몸에 좀 힘이 없는 피로감이 높아지는 정도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혈당을 방치하게 되면 마치 그 녹슬고 구멍난 수도관을 계속 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좀 셀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수도관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몸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당뇨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단계로는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혈관 벽이 파괴되고 각종 혈관 문제가 생기면서 실명되거나 손발이 저리고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또 혈당 관리가 다이어트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와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우리가 무심코 넘기고 있는 혈당을 폭발시키는 생활 습관과 혈당 관리 쉽게 할 수 있는 7가지의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음식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방법입니다. 특히 밥 중에서도 흰쌀밥을 먼저 먹는 건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 없이 브레이크 고장내서 달리는 차와도 같습니다. 혈당이 속도 제한 없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바닥까지 처박으면서 피로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채소를 먼저 먹으면 마치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처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밥 드시다가 배부르니까 식판에 그 채소를 남긴 적이 있으시죠?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서 채소부터 먹게 되면 몸이 더 이상 과속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밥을 차게 만들어서 먹는 찬밥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은 뜨거운 밥이죠. 따뜻한 밥을 차갑게만 만들었는데도 혈당을 적게 올릴 수가 있다는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좀 믿기 어려우시죠? 갓 지은 밥을 얼려서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을 더 늘리게 됩니다. 그 저항성 전분은 똑같은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 중에서 정말 간단하게 밥을 요리하고 얼려둔 다음에 데워서 먹는 방식으로만 식사를 바꿨는데 혈당이 평소에 180 굉장히 높은 수준이던 분이 140까지 건강한 범위로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밥 차갑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한번 이 밥을 얼린 다음에 차갑게 만든 이후에는 다시 데워 드셔도 그 저항성 전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데워서 맛있게 김 모락모락 나는 밥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밥을 처음에 지으실 때 좀 많은 양을 지으신 다음에 소분해서 얼려둔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식사를 하실 때 하나씩 꺼내서 데워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꿀팁은 찬밥 외에도 냉파스타나 찬 감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은 밥도둑 반찬을 줄이는 건데요. 간장게장, 김치찜, 실비김치 같은 밥도둑 반찬이 엄청나게 맛있죠. 하지만 이런 반찬들은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만듭니다. 시청자분들도 간장게장이나 맛있는 실비김치 같은 반찬을 먹고 밥을 한 공기에서 끝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 저는 아구찜이 완전 밥도둑이어서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밥을 2공기, 3공기 쌓아놓고 그렇게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도둑을 한 단계 넘어선 밥 강도라고 부르는 그런 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밥 강도들은 나트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더 올라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생각을 하면 이런 밥도둑이나 밥 강도 이런 반찬들은 조금 줄이고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바꿔보시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 잘하기입니다. 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이 혈당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겠죠.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가 잘못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고 이후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아침 식사는 자동차의 첫 주유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가볍고 건강한 아침 식사는 고급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지만 잘못된 방법의 아침 식사는 불순물이 섞인 저급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안 좋은 아침 식사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건강한 이미지로 대표되는 과일인데요. 일단 아침에 사과를 바로 공복에 드시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의 설탕이 혈액으로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고 사과를 마지막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 이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아침 식사는 선식입니다. 선식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면서 다들 건강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선식은 갈았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혈당을 제가 하늘 끝까지 올리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조금 제가 과장을 보태자면 매일 아침 선식을 먹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 당뇨 걸리게 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되도록이면 아침에는 흡수가 너무 빠른 갈아서 만든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아침 식사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호랑이 기운을 준다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리얼이 혈당 폭탄입니다. 특히 이 통곡물이라는 문구가 적힌 시리얼도 그 성분을 보시면 설탕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리얼 대신에 무가당 오트밀이나 삶은 달걀,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혈당에 유리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피해 주시고 조금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드시면 하루의 시작을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디저트 문화를 피하기인데요. 식사 후에 디저트, 특히 빵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빵지순례처럼 디저트를 즐기는 문화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뾰족한 스파이크가 우리 췌장을 계속해서 찌르게 됩니다. 췌장을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되죠? 과도하게 높은 인슐린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내장 지방에 저장을 하고요. 당뇨의 위험도를 조금씩 계속해서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아예 완전히 끊는 게 어려우시다면 저당 베이커리에서 설탕과 밀가루가 포함되지 않은 빵을 사서 드셔보시거나 무가당 요거트 등으로 대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이런 말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빵지순례에는 괜찮은데요. 이제 K 디저트, 볶음밥 있죠. 감자탕 먹은 다음에 밥 볶아 먹고 닭갈비 먹은 다음에 또 밥 볶아 먹고, 이것 역시 밥이기 때문에 혈당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K 디저트는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운동은 혈당 관리를 위한 최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마치 혈당을 저장하는 대형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혈당이 창고로 잘 저장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가 되는데요. 반대로 근육량이 너무 적게 되면 창고가 작아서 혈당이 혈관을 계속 돌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 중에서도 전혀 뚱뚱하지 않고 마르신 편이었는데 50세가 되면서 갑자기 당뇨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마른 당뇨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당뇨를 살이 찌고 배도 많이 나온 분들이 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정말 마른 편인데도 평소에 근육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셔서 당뇨가 걸리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나는 살이 별로 안 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혹시 근육 운동이 평소에 부족하셨다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자연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이후부터는 지키는 거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근육을 가지고 평생 80살, 90살, 100세 시대죠. 100살까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30대, 40대까지 만든 근육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근육 운동을 해 주셔야지만 근육이 줄어듦으로 인해 생기는 마른 당뇨 현상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에게 근육 운동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 헬스 광인들처럼 헬스장 가서 역도, 스쿼트 100kg 막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창한 운동이 절대로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하는 거, 그리고 계단이 있다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근처에 등산로가 있다면 등산을 해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지 않게 근육을 지켜주시면 정말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혈당 관리의 사실 시작이고요, 기본인데요. 이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냥 커피나 뭐 차를 마셔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차와 커피는 오히려 너무 자주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라고 해서 몸 안에서 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서 혈당 조절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더욱더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여름에는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탈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을 벌컥벌컥 1리터 한꺼번에 마셔버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물이 흡수되기 전에 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면서 책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이렇게 제가 권장드려서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많이 섭취를 해주셨을 때 혈당이 굉장히 건강하게 완만하게 잘 조절이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거 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혈당 조절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 관리는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들, 거꾸로 식사법, 찬밥 섭취하기, 밥도둑 반찬 피하기, 아침 식사 제대로 먹기, 디저트 피하기, 근육 운동, 물 마시기, 이렇게 7가지 정말 어렵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만 지키시면 정말 큰돈 들이지 않으셔도 혈당 관리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꿀팁들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